자, 안녕하십니까. 미래산업과학고 1, 2학년 학생 여러분. 오늘은 그 생태환경 교육을 여러분들이 받는 날이에요. 그래서 5, 6, 7교시에 관련 동영상을 시청하실 텐데, 그 전에 앞서서 정독실과 대학 진학에 대한 내용을 선생님이 조금 안내를 하고자 합니다. 한 시간 30분 정도 걸릴 것 같고요. 길어야 30분인데, 일단 저는 우리 학교에서 여러분의 대학이라든지 정독실, 방과후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교사고요. 이름은 송대현입니다. 제가 이렇게 원래는 영상을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데 얼굴이 안 나오게 촬영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얼굴이 나와야 또 집중이 된다고 해서 이렇게 못생긴 얼굴이지만 이렇게 노출을 시켜서 여러분들한테 안내 자료 만들고 있고요. 실물은 훨씬 잘생겼습니다. 네, 그럼 간단하게 이제부터 시작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대학 진학에 관심이 있거나 정독실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은 더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대학을 가는 방법은 크게 수시와 정시가 있고요. 재직자 전형이 있습니다. 재직자 전형은 우리가 이제 취업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언급을 안 할 거고요. 수시와 정시가 있는데 저는 오늘 여러분한테 정시에 대해서 더 집중적으로 설명할 예정입니다. 자, 수시는 여러분들 수시나 정시 똑같이 다 특성화고 졸업자 전형이라는 게 있어서 특성화고 학생들끼리만 경쟁을 해서 가는 전형으로 대부분 가고 있어요. 특히 이제 근데 수시 같은 경우는 변수가 좀 있죠. 그래서 일반 전형의 학종으로 지원하는 학생들도 있고 또 요새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이 부분은 나중에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따로 시간을 내서 안내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계약학과라는 게 있는데 조기취업학과예요. 한양대 에리카라든지 가천대라든지 명지대, 서경대 이런 학교들의 계약학과가 있는데 이게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학생들 많이 모집을 하고 있어요. 근데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또 새로운 또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살짝 말씀드리면 내신 성적이 조금 안 좋더라도 내가 전공 부분이 굉장히 자신 있다라고 하면 지원하면 굉장히 가능성이 높은 전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요걸로 지금 현재 2023년 현재 시점에 한양대 또 합격을 했고 가천대도 여러 명이 지금 합격을 한 상태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또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시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일단은 뭐 학생부 그 내신 성적으로 주로 가는 거고 정시는 수능으로 가는 전형들이죠. 네, 설마 이걸 모르질 않겠죠. 자, 먼저 수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수시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내신 성적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내신 성적이 굉장히 중요하죠. 당연히 면접을 보든 뭘 하든 객관적인 데이터가 깔려 있는 상태에서 얘가 뭘 더 잘했느냐 이런 걸 보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펙 관리도 매우 중요합니다. 스펙 관리 같은 경우는 뭘 보냐면 특히 특성화고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전공 적합성입니다. 적합성을 봅니다. 내가 지원하는 이 학과에 너가 도대체 전공 실력이 어떻게 되느냐. 이 학과에 지원하기 위해서 너는 학교 생활에 어떤 거를 열심히 했느냐. 결국은 이 전공 적합성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수시에는 이미 정해져 있어요. 특히 2학년 2학기 들어가는 친구들은 내신 성적이라는 것 자체가 상대평가잖아요. 쭉 줄을 세워가지고 상위 몇 프로까지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미 이거는 정해져 있는 거고 이 범위가 많이 늘어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아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소규모의 그런 어떤 학생들이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인서울을 하고 싶다. 인서울 수도권까지 수도권 대학 4년제 대학을 가고 싶다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3초는 나와요. 3등급 초반이 나와야 됩니다. 3등급 초반이. 이것도 내가 원하는 학과를 선택하는 게 아니고
그냥 내가 대학에 들어가는 걸 목적으로 했을 때. 그러면 여러분들 1등급은 4%고요. 2등급 7%죠. 그럼 11%입니다. 그러면은 대충 뭐 12, 13까지 간다고 했어요. 13%까지 간다고 했을 때 우리가 한 학과에 40명이라고 하면은 쉽게 예상을 하면 5명에서 6명 정도가, 물론 디자인과는 좀 다르죠. 디자인과 실기라는 게 있으니까 5명에서 6명 정도가 인서울에 입성할 수 있다. 수도권에 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게다가 지금 입시 흐름이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수시 인원은 예전에는 2023년 이전에는요 수시 인원을 더 많이 뽑았어요. 정시 인원보다. 근데 올해부터 보면은 수시 모집 인원은 보다 이제 정시 인원 모집 인원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게 지금 변화하기 시작한 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요 추세는 그대로 가지 않을까라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실제 데이터를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과연 내가 어떤 성적이면, 내신 성적이 어떻게 되면 어느 대학을 갈 수 있는지. 선생님이 가톨릭 대학교를 가지고 왔어요. 가톨릭 대학교라고 하면 인서울 4년제입니다. 인서울 4년제인데 굉장히 가기 어려운 학교죠. 여기도. 근데 여러분이 선뜻 가고 싶어 하지는 않더라고요. 가톨릭 대학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이거 학교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겁니다. 작년 입시 데이터인데요. 지금 컴퓨터정보공학부 미디어 기술 콘텐츠학과 정보통신전자공학부 이렇게 보면 보이십니까? 내신이 2.16입니다. 평균이. 자, 보시면 최저가 문 닫고 들어온 학생들이 2.91이에요. 내신 등급이. 그렇다고 하면 이제 물론 요게 이제 2점 후반, 3점 초반까지 만약 추가 등록 뭐 이런 것까지 따지면 3점 초반이 나갈 수 있겠지만 대충 평균이 2점 중반은 돼야 안심하고 넣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이 별로 이렇게 선호하지 않는 대학임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갔을 때 이 내신 성적이 굉장히 높아야 된다라는 거를 여러분이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광운대학교 봅시다. 또 우리 학생들이 또 광운대학교 매우 선호하는 편이죠. 와, 작년 자, 이거 한번 결과 볼게요. 학생부 등급이 어떻게 되는지 1.43, 1.48, 2.53, 1.56. 자, 평균 등급 자체가 1.6을 넘지를 않네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쵸? 자,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미래산업과학고등학교는요. 미래산업과학고는 특성화에서는 그래도 어깨 중 힘 좀 주고 다니는 학교예요. 굉장히 수준이 높은 학교인데 모든 특성화고가 다 뭐 우리 특성화고 중에 우리 솔직히 미래산업과학고는 굉장히 수준 높은 학교가 맞죠. 근데 아무리 저기 울산이나 뭐 저기 포항에 있는 무슨 이름 잘 모르는 특성화고에서도 분명히 1등, 2등은 있습니다. 그죠? 그 친구들이 내신 성적이 이렇게 좋아요. 그러면 그 친구들도 당연히 지원이 가능하다는 거죠. 지원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상대적으로 그 친구들에 비해서 학교는 우리가 좋지만 경쟁력은 떨어지는 겁니다. 그죠? 자, 보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그 광운대학교의 그 전체 입시 데이터 결과를 본 거고요. 요 데이터는 작년에 우리 학교 학생들이 지원한 데이터입니다. 지금 졸업생이죠. 올해 2월 달에 졸업한 학생들입니다. 제가 개인정보 때문에 이름은 지웠는데요. 요 성적은 이제 국영수, 과, 전과목 이렇게 구분해서 성적이 나온 건데 보시면은 다 떨어졌네요. 작년에 광운대학교에 합격한 학생이 한 명도 없습니다. 자, 2점 중반의 이런 성적을 가지고도 3점 있고 2점 제일 좋은 애가 누구죠? 2.3 2.1의 성적을 가지고도 탈락을 했다. 이게 수시의 현 주소입니다.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서경대학교를 가져왔습니다. 자, 서경대학교 서울의 4년제 대학 중에는 그래도 조금 중하위권에 든다는 평가가 있는 학교죠. 자, 이건 교육청 데이터 자료를
제가 일부러 정리 안 하고 캡처를 한 거예요. 복사를 해서. 왜냐하면 더 신뢰성이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더 신뢰성이 있어 보이잖아요. 자, 2022학년도에 보면요. 학생부 등급이 2.64였는데 2023학년도를 보니까 2.08로 갑자기 확 올라갔습니다. 자, 와, 애들은 줄었다는데 입시 등급은 입결은 더 올라갔다. 자,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느냐?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느냐? 자, 교육청 자료를 봤더니 이거 교육청에서 진학 관련된 전문가가 분석한 자료를 그대로 요걸 그대로 선생님이 확대한 거예요. 읽어볼까요? 대입 수시 합격자 학생부 등급은 2022 대입 대비 상승했다. 이거는 특성화고 특별 전형 정시 선발 인원의 증가 추세의 영향으로 보인다고 이렇게 나름대로 분석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진학에 좀 관심 있는 친구들은 정시 인원이 수시 인원에서 조금씩 이쪽으로 확대돼서 넘어가고 있다는 것을 아실 거예요. 특성화고 전형은 정시 퍼센트로 갑니다. 예를 들어서 뭐 몇 프로, 3%, 4% 이렇게 별도로 인원을 모집을 하는데 정시 인원이 커지면 당연히 이 퍼센트 포션도 절대 숫자는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수시는 줄어들고. 자, 수시에서 조금 뽑다 보니까 아무래도 입학 성적이 올라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겠죠. 자, 정시를 보겠습니다. 특성화고 전형이에요. 특성화고 전형만 한 건데요. 예, 보시면은 계속 정시 인원이 보시면은 조금씩 늘어나고 있죠. 예, 특성화고 전형. 수도권 20여 개 대학을 기준으로 한 데이터입니다. 442명에서 462명, 560, 많이 늘었네요. 거의 100명 가까이 늘었고, 2024년 올해 고3 대상입니다. 늘었습니다. 자, 주목할 만한 데이터는 수시보다 인원이 역전이 됐다. 2024년에는. 자, 이렇게 보시면 알 수 있겠죠. 근데 전체적으로는 수시 인원이 늘긴 했어요. 왜냐하면 지방에 있는 대학들은 정시를 뽑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지방 대학들은 수시를 뽑기 때문에 그 인원은 전체적인 인원은 변하지 않지만 여러분은 대부분이 다 서울에서 살고 싶어 하죠. 서울에서 수도권에서 대학을 가고 싶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도권 20여 개 대학을 기준으로 봤을 때 정시가 수시 모집 인원보다 늘어났다. 2025년에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이 수치가 더 늘고 이 수치는 더 줄겠죠. 이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정시는 그럼 어떠냐? 정시의 가능성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시 모집 인원이 늘어나고 있어요. 자, 근데 정시 모집 인원이 늘어났다는 것만 봐도 사실 좀 유리할 수는 있죠. 유리할 수 있는데 이 뒤에 숨겨진 내용을 여러분이 보실 수 있어야 돼요. 특히 우리 1학년, 2학년 학생들의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여러분을 모집할 때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특히 이제 여러분들도 직접 아실 거예요. 주변의 친구들 봐서 알겠지만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지원을 하고 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되게 자부심을 가지고 학교를 다녀야 돼요. 예, 왜냐하면은 다른 애들 막 떨어졌는데 여러분들은 당당하게 면접 보고 시험 봐서 합격을 했으니까, 그죠? 근데 이거는 뭐 이제 숨길 비밀도 아닌데 공공연한 사실이 돼버렸는데 특성화고가 대량 미달 사태가 났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학교에 입학할 때 다른 특성화고는 대량 미달 사태가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걸 뭘 볼 수 있냐면 미달이 발생하면 학교들이 다른 특성화고도 다 추가 모집을 하게 됩니다. 예. 원래 특성화고 딱 떨어지면 바로 일반고 가는 게 아니고요. 그 특성화고들이 계속 1월, 12월, 1월까지 추가 모집을 하게 돼요. 그럼 추가 모집을 하는 이유는 어떻게 해서든 정원을 채워야 되니까. 그러면 들어오는 학생들의 성적이 대부분 90%, 100% 이런 학생들도 다 받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제 아시다시피 뭐 중학교 성적이 90% 넘어가고 100% 넘어가면 뭐가 안 좋은 겁니까? 출결 자체도 굉장히 안 좋은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정시를 한번 봅시다. 정시. 정시는요, 결국은 수능이에요. 수능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1학년, 2학년, 3학년 때까지 꾸준히 공부를 해야 됩니다. 내신은요,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사실 2주 동안만 막 뺑뺑 놀다가 2주 동안 벼락치기를 해도 어느 정도 성적을 유지를 하거나 올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수능은 얘기는 틀리죠. 수능 얘기는 꾸준히 3학년 때까지 길게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다른 특성화고에 미달이라서 들어왔던 90% 100% 이런 학생들이 출결도 안 되는데 과연 공부를 3학년 때까지 꾸준히 할 수 있을까? 제가 봤을 때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죠.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 정시 모집 인원은 이렇게 증가를 하는데 실제로 경쟁할 수 있는 학생들은 특성화고에서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수는 줄어든다고 보시면 돼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정시 모집 인원은 특성화고 정시 모집 인원은 늘어나는데 특성화고가 대량 미달 사태가 나면서 들어오는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가 매우 떨어지기 때문에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더 적어졌다. 증가되진 않았다. 그렇다면 굉장히 미래산업과학고 같은 우리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유리한 상황입니다. 유리한 상황이죠. 정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늘지 않았는데 정시 모집 인원은 늘어난다. 자, 수시는 줄어든다. 그러면 만약에 내가 대학을 가고 싶다. 진학을 하고 싶다. 그러면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게 맞는 방법일까요? 예, 인생은 전략으로 살아야 됩니다. 전략적으로 선택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정시를 준비하면 이 정시는 여러분한테 굉장히 큰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자, 그런 취지로 그러면 정시에서 우리가 어느 성적을 보면 어느 성적을 맞으면 대학을 갈 수 있느냐? 자, 이게 작년에 졸업한 학생의 수능 성적입니다. 5, 3, 4, 5, 4를 맞았어요. 예, 5, 3, 4, 5, 4. 보시면은 이제 수학이 사실 3등급이지만 얘는 2등급에 가까운 3등급이긴 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세종대 여기 노란색이 합격한 거예요. 세종대 지구자원 시스템 공학부에 합격했고 경기대 스마트시티 공학부에 합격을 했습니다. 5, 3, 4, 5, 4가. 자, 그러면 도대체 세종대를 한번 기준을 볼게요. 세종대는 그 일반고에서 수능을 봤을 때 어느 정도 성적을 받아야 세종대를 갈 수 있을까? 궁금하시죠? 그래서 제가 수만이라는 카페가 있습니다. 거의 모든 학생들이 이제 수험생들이 가입하는 카페인데 여기서 세종대는 어느 정도면 갈 수 있는지 검색을 했습니다. 일반고 기준으로 봤을 때. 자, 일반고 기준으로 봤을 때 33212, 33212가 합격을 했고 43123이 이게 얘네들은 이게 탐구가 직탐이 아니고 과탐이겠죠. 과탐. 43123이 기계과에 추가 합격을 했답니다. 내가 검색해 보니까 그런 합격을 했어요. 그러면 53454. 자, 53454, 33212.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죠. 지금 등급을 따져보면은 등급의 총합을 따져보면 거의 5, 6등급 이상의 차이가 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정시는 낮아도 대학을 우리 특성화고 전형을 이용하면 등급이 낮게 나와도 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이거는 2022 데이터인 거예요. 지금 보면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정시 뽑는 모집 인원은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 정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줄어들거나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다. 그러면 이 성적보다 등급을 낮게 맞아도 오히려 합격할 수 있는 세종대에 합격할 수 있는 가능성은 더 높아질 수 있다고 우리가 분석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렇게 봤을 때 당연히 물론 수시도 계속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시 더 가능성이 높고 떨어진 금덩어리예요. 그냥 가다가 금덩어리를 주스면 되는 겁니다. 예, 정시를 준비하는 것도 굉장히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반영 비율을 보면 되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지금 디자인과를 제외한 대부분의 학생들이 우리는 공대에 진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수능 과목들 봤을 때 반영 비율이 보시면은 수학이 가장 높고요. 이건 주요 대학입니다. 이제 학교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탐구가 되게 높죠. 직탐이 뭔데 이렇게 높아요? 당연히 직탐은 아니고요. 사탐, 과탐인데 과탐이겠죠. 근데 거기에 입시 요강을 보면 직탐은 과탐이나 사탐의 반영 비율을 따라간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두 개가 반영 비율이 되게 높기 때문에 정시를 준비하는 친구들은 특히 수학이나 직탐을 또 집중해서 하시면 좋고요. 그렇다고 국어라 영어가 뭐 무시돼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공부를 하셔야 되냐면 이거는 제가 한번 얘기한 적도 있는데 학생들 별도로 모아서 자, 국어랑 영어 같은 경우를 어떻게 하시느냐? 1, 2학년 때 등급을 맞춰 놓으시고 등급을 어느 정도 확보해 놓으시고 2학년 2학기 때부터는 어디에 매진한다? 수학에 올인한다. 이게 일반적인 일반고에서 진학을 담당하시는 선생님들이 하나같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국어라 영어는 저학년 때 등급을 미리 맞춰놓고 물론 그때 수학도 병행해서 해야 되겠지만 빨리 끝내놓으란 얘기예요. 그리고 2학년 2학기 때부터는 수학에 올인한다. 직탐 같은 경우는 3학년 1학기 때 시작을 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학교에서 방과 후 열어주는 거 특히 학과 불문하지 말고 학과 구분 없이 어느 선생님이 뭐 창작과 선생님이 오픈하든 인공과 선생님이 오픈하든 특허과 선생님이 오픈을 하시든 직탐 과목이 개설되면 신청해서 3학년 때 꼭 들으세요. 이 직탐 반영 비율이 굉장히 중요하죠. 예. 그러면 선생님이 봤을 때 지금 시간이 거의 20분 넘어갔네요. 감히 얘기하자면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을 갈 때쯤 수능 성적이 4, 4, 4, 2, 2가 2를 맞을 수 있다면 4, 4, 4, 2이다. 이 정도면은 인서울 수도권 4년제에 합격 가능하겠다라고 선생님은 예상을 합니다. 이걸 꼭 외우세요. 4, 4, 4, 2, 2. 물론 내가 원하는 대학, 좋은 대학, 원하는 학과에 가기 위해서는 이 성적은 부족합니다. 이 성적보다 한 등급씩 더 올려야 되겠지만 이 정도 성적을 맞을 수 있다면 수시로 대학 가는 것보다 훨씬 쉽게 수도권에 있는 4년제 대학을 갈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제 진학 내용은 여기까지 설명을 하고 정독실 관련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이거 따끈따끈한 자료인데요. 올해 고3 학생들, 지난주 수능 시험을 본 학생들 중에 특히 정독실에서 공부했던 학생들을 수능 끝난 다음날 바로 다 전화를 돌려가지고 가채점을 하라고 해서 가채점 성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수시 합격하는 학생들은 이미 뭐 수능에 대해서 마음이 떠나가지고 대충 봤을 거고 수시 합격생을 제외한 9명의 수능 성적을 가채점, 물론 가채점이니까 수능 성적이 좀 떨어지거나 오히려 올라갈 수도 있거나 좀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지만 이 정도의 성적을 받았습니다. 이 친구들은 정독실에서 1년 동안 2학년, 여러분 똑같은 시기예요. 정독실에서 겨울방학 1월부터 정독실에서 공부를 하고 수능 때까지, 지난주까지 열심히 공부하고 수능을 본 결과입니다. 보시면은 아까 반영 비율이 가장 높았던 수학, 성적 잘 나왔죠? 자, 직탐 보십시오. 반영 비율이 높은데 거의 1이나 2를 받았습니다. 자, 아까 4442라고 하면은 인서울이 가능하다고 했죠? 이 친구들은 제가 봤을 때 무조건 정시 인서울에 합격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학생들이에요. 참고로 여기 1등급이 아니고 2등급이에요. 컷이 올라갔더라고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정독실에서 열심히 공부했던 학생. 근데 여기에 보면은 제가 이름을 하지 않지만 이 친구 이런 친구들을 보면 몇몇의 친구들은 중학교 때 성적이 좋지 않았습니다. 다 60%대 심지어 70 후반까지 갔던 친구들이 있습니다. 중학교 성적이. 자, 그렇지만
여러분이 남은 1년만이라도 열심히 공부하면 수학 3등급, 4등급은 충분히 갈 수 있고, 직탐은 어차피 직탐은 다른 특성화고 애들이랑 경쟁하는 거니까, 지금 이 공업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지도를 했는데 1년 진짜 한 학기 가르쳤어요. 한 학기 가르쳤는데도 이렇게 등급이 많이 잘 나올 수 있다는 거는, 이건 뭘 반증하는 거냐면 다른 특성화고 학생들은 공부를 안 한다. 다른 특성화고에서 정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공부를 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 학생들이, 미래산업과학고 학생들이 한 학기만 준비해도 걔네들을 다 제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 이거 한 학기 공부했는데 이 정도 나왔다는 거예요. 그거는 다른 특성화고 학생들은 정시 준비가 약하고 우리가 경쟁했을 때 충분히 누를 수 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가능성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제 정독실은 다 한 번쯤은 다 보셨겠죠? 우리는 정독실을 크게 두 가지로 운영합니다. 지정자석제를 운영하는 정독실이고요. 이 사진은 지금 추석 때 주말에 찍은 사진입니다. 자, 여러분들 정독실 들어오시면은 추석이나 주말 때도 나와서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지정자석제, 지정자석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근데 자율정독실 아시다시피 자유롭게 들어올 때 공부하고, 예, 공부하다가 일 생기면 나가고, 뭐 이렇게 얼마든지 여러분이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는 정독실 두 가지로 운영이 되고요. 선생님이 오늘 선발할 학생들은 지정자석제 디딤돌실의 학생들을 선발하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가장 쉽게 얘기하면 나는 이거 할지를 고민되겠다. 그러면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는 내신 공부만 할 거예요. 내신 또는 한시적으로 뭐 자격증이라든지 뭐 취업이라든지 이런 걸 하는데 조용하게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시험 기간에만 하겠다. 라는 학생들은 자율정독실 항상 오픈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공부하시면 되고요. 아닙니다. 저는 수능을 준비하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해서 길게 보고 내년 수능 때까지 열심히 공부해서 결과를 얻고 싶습니다 하는 친구들은, 예, 지정정독 디딤돌실을 신청하셔서 들어오셔서 공부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쉽게 예를 들면 이제 사설 스터디 카페들 많이 가더라고요. 예. 자,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어떤 A라는 학생이 있었는데요. 실제로 정독실에서 왔다가 공부를 하다가 저는 스터디 카페가 더 맞는 것 같아요. 라고 하고 스터디 카페를 갔어요. 저는 여기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올해 결과를 봤더니 굉장히 좋지 않더라고요. 자, 그래서 스터디 카페랑 우리 학교 정독실이랑 비교, 여러분들이 좀 판단하기 쉽게 비교 데이터를 좀 보면, 일단 스터디 카페는 자유롭습니다. 언제든지 내가 가서 공부하고 언제든지 집에 올 수 있고요. 그리고 친한 친구들과 같이 공부할 수 있어요. 거기 가면 친구들을 만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뭐 시설도 좋고요. 그 다음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돈을 냈기 때문에 미리 100시간, 200시간 끊어놨기 때문에 돈이 아까워서라도 공부를 하게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제가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봤더니. 근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 자유롭고 친한 친구들과 같이 공부할 수 있다. 이거는 선생님이 봤을 때는 가장 큰 뭡니까? 단점입니다. 단점. 자유롭다. 언제든 갈 수 있다. 여러분들 집에 가가지고 씻고 밥 먹고 인터넷을 딱 켰는데 유튜브에 재밌는 거예요. 그러면 안 갑니다. 밥 먹고 씻었더니 잠 와. 좀 이따가 나가려고 갔더니 비가 와. 아이씨.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갔는데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친구들이 열심히 공부하면 상관없는데, 야, 나가서 컵라면이나 먹고 올까? 자, 이렇기 때문에 사설 스터디 카페는 정말 강력한 의지를 가지지 않는 한 쉽지 않다라는 거죠. 반면에 학교 정독실은요, 가장 큰 장점입니다. 강제성이 존재한다. 그리고 접근성이 최고이다. 자,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좋은 메리트입니다. 어쨌든 저쨌든 학교가 끝나면 바로 들어가서 공부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의지가 흔들릴 때도 옆에 누가 있습니까? 예, 선생님께서, 담당 선생님께서 귓방망이 한 대 때려주십니다. 그럼 바로 정신이 차려서 공부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결국은 이 두 가지는 공부
습관을 기를 수 있다. 여러분이. 그리고 부수적인 장점들이 있어요. 자, 앞으로 여러분이 지정자석제로 눈이 침침한지 모르겠네. 예, 디딤돌실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게 되면 학교에서 언제든지 여러분의 자석에 가서 공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공강 시간이라든지 점심 시간에 내가 교실 시끄럽다 그러면 정독실 가서 공부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혜택. 그래서 사실은 수능 졸업고사 3학년 때 이후에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정독실에서 공부를 하면서 혜택을 받습니다. 요거는 또 추가적인 혜택인데, 정독실에 들어오는 친구들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수시 면접을 직접 봐줄 생각입니다. 내년에. 선생님은 참고로 수시 면접은 자신 있습니다. 예. 왜냐고요? 네, 그냥 자신 있습니다. 예, 한번 주위에 물어보시면 알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하나를 정말 자식처럼 케어하면서 예, 수시 면접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행 프로그램도 굉장히 여러분한테 혜택이 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건 또 어떤 경쟁 구도가 형성이 돼서 치열한 어떤 분위기가 있어요. 제가 봤는데 정독실에서 공부를 하잖아요. 가장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우리 학교 정독에 가장 좋은 점 중에 하나가 굉장히 까부는 친구가 있어요. 수다쟁이고 막 장난도 치고 막 약간 ADHD 그런 느낌의 학생이 막 까부는 학생이 있었는데 정독실 딱 들어가자마자 조용해집니다. 왜? 이 분위기, 약간 공부하고 치열하고 조용한 이런 분위기에 이 친구가 동화가 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조용해지더라고요.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큰 장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거죠. 자, 그럼 어떤 학생들이 정독실에 오면 좋을 것이냐? 자, 수능을 목표로 준비하는 학생들. 디딤돌실 얘기하는 거예요. 지정자석제. 예, 지정자석제로 운영하는 정독실은 수능을 목표로 준비하는 학생들이 가장 베스트입니다. 선생님이 봤을 때는. 자, 수시를 준비한다. 수시는 결국은 중간 기말고사를만 준비한다. 이 친구들은 시험 기간에만 보통 열심히 해요. 그럼 시험 기간이 끝나면 학습 의지가 떨어질 수 있죠. 이런 친구들을 위해서는 자율 정독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여기를 이용해서 하시면 되고요. 물론 내신도 준비하고 하는 학생들도 이 수능 같이 준비할 수 있죠. 베스트입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수시고 목을 떠나서 수능을 목표로 준비하는 학생들. 길게 내가 공부하고 마라톤입니다. 마라톤. 내 자신과의 싸움, 포기하고 싶을 때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나가면서 갈 수 있는 각오를 가진 학생들을 원합니다. 이런 학생들이 들어오면 진짜 좋은 성적을 받아서 좋은 대학을 갈 수 있게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주 3회 이상 참석이 가능한 학생들을 원합니다.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저는 학원을 월, 화, 수, 목, 금을 갑니다. 근데 뭐 7시에 가니까 그 전까지 정독실 들어와서 여기서 공부하다 갈래요. 자, 물론 이 학생도 들어와서 열심히 하는 학생이라 자리를 주면 좋겠지만 우리 자리 자체가 20 플러스 알파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자석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따로 이제 자율정독실 이용하거나 아니면 외부 스터디 카페를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주 3회 이상 참석. 만약에 학원을 이틀 간다, 그러면 그 학생들은 얼마든지 저희가 면담을 통해 가지고 그 학생들한테 배려를 해줄 겁니다. 대신 주 3회 이상은 참석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자, 이것도 중요하죠. 무단 결석 시 패널팀이 혼나는 것을 각오한다. 자, 이게 뭐냐면 이게 바로 강제성이죠. 강제성. 선생님도 사실은 여러분들 혼내기 싫지만 여러분들의 공부 습관을 키워주기 위해서, 만약에 내 의지가 약해져서 막 이리 뺀질뺀질 이렇게 도망다니고 하기 싫을 때 선생님이 불러서 야단을 쳤을 때 그걸 겸허히 받아들이고 다시 정신 차려 공부할 수 있는 학생, 이런 학생들을 원합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의 의지가 약해진다, 부모님한테 바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건 부수적으로 좀 참고할 거는, 시험 다음 날에도 들어와서 공부할 수 있는 각오가 되어 있느냐. 중간고사가 끝났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도, 이게 사실은 말은 쉽지만 실천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중간고사 다음 날에도 내가 정독실에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의지와 각오가 돼 있느냐. 하나를 보면 열을 알죠. 이런 친구들은 100% 성공합니다. 그래서 이런 각오가 돼 있는 학생들. 그 다음에 단순 의욕으로 지원 문제가 뭐냐면 냄비 근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뭐 국민들이 냄비 근성이 있다고는 하는데 냄비의 특징은 쉽게 뜨거워지고 쉽게 식는다. 지금 의욕적으로 이 얘기를 듣고 열심히 해야지라고 하지만 그런 친구들 지금 많이 있었습니다. 일주일, 2주일 지나고 힘들고 그러니까 그냥 못하겠어요. 스터디 카페 갈래요. 자, 이런 학생들 다시 한번 저 고민해 보시고 지원 이런 친구들은 자율정독실로 좋은 자리로 배정을 해드릴게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선생님의 소개는 35분 걸렸네요. 다 끝났고 지금 이 얘기를 듣고 나는 정독실에 들어와서 정말 정시는 진짜 여러분들 4등급만 나와도 인서울 가능합니다. 굉장히 여러분 친구들 알 거예요. 다른 특성하고 다 무너졌어요.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많지 않다는 얘기예요. 근데 정시로 있는 수능으로 뽑는 인원 늘어났는데 불구하고 그죠? 굉장히 유리한 상황입니다. 조금만 생각을 바꿔보세요. 여러분들 조금만 공부해서 4등급 분명히 노력하면 정독실에서 1년 한번 열심히 노력하겠다라고 하면 분명히 내신은 내가 4등급, 5등급, 6등급이어도 1년 동안 열심히 노력하면 분명히 인서울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 특히 그런 학생들은 지금 바로 이 선생님 이 얘기가 끝나면 1층 저기죠. 미래상상실 옆에 미래 카페로 필기구를 지참해서 가지고 와주세요. 학생들 바로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실계 선생님들은 디딤동실 그러니까 정독실 지원하는 학생들을 내려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저희가 간단하게 여러분들이랑 대화를 통해 가지고 선발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좀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상이 끝나면 이제 바로 생태 환경 동영상을 시청하실 텐데 저는 진짜 좀 지금 내신 성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각오를 가지고 공부를 할 수 있는 학생들, 그런 학생들을 찾고 있으니까 나는 한번 해보고 싶다.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를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친구들은 지금 필기구를 가지고 미래 카페로 내려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궁금한 것들이 더 있으면 내려와서 질문을 하시고요. 아무튼 많은 학생들이 나는 안 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도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선생님 소개를 마치도록 정독실 안내를 마치도록 하고요. 이어서 바로 생태 관련 동영상을 시청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